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 대표원장 교정과 전문의 권선미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니 해도 눈에 보이는 심미, 미용적인 목적, 더 예뻐지기 위해서 보기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래서 교정 환자분들은 보통은 심미에 관심이 많으시고 따라서 치아 미백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곤 합니다. 미백의 원리라든지 교정 치료를 할 때 미백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자연 상태에서 치아의 색깔은 이렇게나 다양한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치아 색깔은 당연히 하얀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하얀색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요. 치아의 색깔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이렇게 치아의 색깔이 다양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얀 색깔 치아를 원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치아를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치아 미백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요. 일단 치아 미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치과에서 전문가 치아 미백을 하던 아니면 약국이나 올리브영 같은 그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셀프 미백제를 사용하던 원리는 비슷합니다. 치아 미백에 사용하는 약제의 핵심 구성 성분은 바로 과산화수소인데요. 치아를 어둡게 만드는 원인은 에나멜이나 덴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유기물질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이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산소 입자가 유기물질들을 분해하면서 미백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상처 난 곳에 과산화수소 바르잖아요. 그럼 이제 뽀글뽀글 거품이 피어오르고는 하는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 그 주변, 상처 주변에 세균이라든지 유기물들이 끼어가지고 상처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과산화수소에서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산소 입자가 유기물들과 세균을 살균하고 분해하면서 소독이 이루어지듯이 치아 미백도 비슷한 원리로 치아 내부 사이에 끼어있는 유기물질들을 산소 입자가 분해하면서 치아를 조금 더 하얗게 보이게 만든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의해서 전문가 치아 미백과 셀프 치아 미백의 차이가 갈리게 되는데 당연히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치아 미백은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레이저 빛을 쬐다든지 해서 이 미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요. 당연히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셀프 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그렇게 높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미백을 할 때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잘못 사용했다가 잇몸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치아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셀프 치아 미백도 좋겠지만 이왕 할 거면 치과에 오셔서 전문가의 감독하에 좀 안전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문가 치아 미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교정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제대로 하려는 결심이 들었을 때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정 시작하는 환자분들이 치아 미백도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정하기 전에 이렇게 삐뚤빼뚤한 상태에서 미백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치아 미백제라는 게 치아 내부에서 어떤 내부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외부에 바르거나 빛을 쬐어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인데 치아가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은 그럼 전혀 미백이 되지 않겠죠. 물론 교정 전에 미백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정 전에 미백을 했을 때는 치아 교정 후에 치아가 가지런하게 펴졌을 때 치아가 얼룩덜룩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백은 효과가 가역적이기 때문에 교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기존 미백 효과가 거의 다 사라져서 치아 색깔이 얼룩덜룩해지지는 않겠지만 효과가 반감되는데 굳이 미백을 치아 교정 전에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정을 할 때 치아 표면에 장치를 붙이게 되는데 미백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치아 표면 에나멜 성분이 살짝 변화하기 때문에 장치가 잘 붙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 치아 교정 효과도 반감되고 자주 치과에 와야만 하는 비효율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치아 미백은 교정 후에 장치를 다 떼고 말끔하고 이제 좀 한결 홀가분해진 상태에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정 후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계획이 있다면 그 치료 전에 치아 미백을 전부 시행하고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은 치아 미백을 시행한 내 치아의 색깔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덤으로 말씀드리면 미백 치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치약들이 있는데
제가 미백 치약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미백에 효과가 있는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제품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연마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연마제는 치아 색깔 자체를 밝게 한다기보다는 치아 표면에 끼어서 좀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침착물들을 제거하는데 다른 치약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연마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도하게 사용을 하였을 때 치아가 시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산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치약이면 미백에 효과가 있을까? 근데 보통 저희가 전문가 치아 미백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미백제를 바르고 누워 있어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양치를 하는 시간이 불과 하루에 3분 해봤자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3분을 다 채우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 짧은 시간에 치약만으로 미백의 효과를 본다는 건 저는 사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효과를 원하시면 저는 셀프 치아 미백보다는 이제 전문가 치아 미백 쪽을 조금 더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치아 미백과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둘 다 치아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예쁘게 보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항목이어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교정을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